네, 저 환경부 장관님께 미세먼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중국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중국발 미세먼지에 항의해야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요. 또 지난해 10월에 환경부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 때문이라고 답한 국민들이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6일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와 협의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근데 저희가 보니까 실제로 정부에서 중국과 논의를 안 해온 거는 아닙니다. 17년 12월 그리고 또 18년 5월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또 18년 6월에는 한중일 장관회담도 가졌고 지난달에는 한중 환경장관회담 등도 꾸준히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국민들께서 중국과의 협의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가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 책임론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인 반응이라든지 대중국 미세먼지의 공포 등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정작 중국과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질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국민들께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외교적 사안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빼더라도 실제적으로 기술 협약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지 부분 정도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중 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히 이제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양국 간 협력 사업이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최근에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됐다고 해도 사실 그게 사실에 이제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보다는 좁혀서 미세먼지와 구체적으로 좀 예.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혹시라도 기술 협약이나 뭔가 예. 성과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게 국민들에게 예, 그래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거고요.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나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태환경부 장관을 만나서 네. 합의한 세 가지 내용만 간단하게 지금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 초에 한중 그 국장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을 이행할 것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를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 보고서를 올 11월까지 발간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대기질 공동 연구 사업 청춘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이제 그 또 합의한 부분은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청춘 프로젝트를 양국 간의 대표 일종의 협력 프로젝트로 이렇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이를테면 한중 미세먼지 실증 사업을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훨씬 더 크게 이렇게 전개하기로 했고요. 이를테면 발전소라든가 제천소 등 대형 사업장에서 중소 보일러까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그걸 시행하기로 한 건가요? 그러면? 올 상반기 안으로 워크숍을 해서 그 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플랫폼으로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엑스포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엑스포는 언제 개최할 계획인가요? 그것도 지금 실무적으로 날짜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공광후 분야의 기술 협력 등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이제 양국이 호흡 공동체라는 용어를 제가 썼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양국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국의 열악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펴서 일종의 협력을 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을 논할 수 있는 고위급 정치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그건 동의를 했었습니다. 네네. 이게 뭐 정부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국민적인 우려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좀 알려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킬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한중 협력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점을 좀 전환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 중에 중국에서 몇 프로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숫자상의 개념 중심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양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동북아 지역의 공기를 함께 마신다는 주체로서 같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세먼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별도로 없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KEI에서 최근 4년간의 서울과 중북 등 7개 도시 간의 미세먼지 농도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월에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서울과 중국 주요 도시 간의 미세먼지 농도 상관관계가 높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추후에 중국의 환경장관과 협의를 할 때는 겨울철에 화력 발전의 상한 제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논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화력 발전소에 좀 치중하는 부분은 화력 발전소의 경우에 셧다운이나 상한 제약을 할 때 효과가 좀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월에서 6월까지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5기를 가동 중단을 했더니 초미세먼지의 11% 정도가 저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중국의 석탄 화력 발전소 상황이 제가 보기엔 좀 심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설비 용량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30배 정도가 많고요. 이 가운데에 산시성이나 산둥성, 장수성 등 우리나라에 인접한 지역에 한 50% 정도 가까이가 몰려 있습니다. 근데 보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 2, 3년 내에 석탄 화력 발전소 464기 정도를 더 증설한다는 계획을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발전소 설비 용량은 125만 메가와트가 되고요. 지금보다 약 26% 정도가 더 증설된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국 에너지 차원에서 접근한 부분이 아니라 동북아 공기를 함께 책임져야 된다는 공동체, 아까 호흡 공동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력발전소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장관님께서 아니면 실무자든 장관회부든 이런 부분을 할 때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이번에 방문을 하면서 두 번째 날은 산지성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산지성 성장과 여러 가지 또 회박도 맺고 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이제 석탄 생산량이 한 50% 그리고 주요한 여러 가지 석탄 산업이 거기 다 집중되어 있는데 제가 갔을 때 그 미세먼지 농도가 뭐 300인가 500인가 할 정도 아주 심했습니다. 근데 놀란 것은 중국 정부가 상당히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실증 사업이 거기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사업하는 현장을 가봤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효과가 있고 우리나라 산업이 진출할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중국 그 성에서도 그러니까 성장께서도 우리나라 산업들이 와서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이용해서 저감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는 그 요청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기회로 이용해서 저희들이 산업이 진출하면서도 중국의 석탄 생산이라든가 한룡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실증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줄여내는 그런 데 도움을 주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시 제약을 아직까지는 중국이 제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저감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을 할 때 저희도 이 사업을 한번 제안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네.